네, 우리 맨 끝에 계신 감독님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승석회 김민영 공동 연출 맡은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회 김민영 공동연출 맡은 임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 김민영 역 맡은 윤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적표의 김민영에서 정일 역을 맡은 임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이거는 반드시 저 영화제에 초청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영화제잖아요. 제가 처음에 감독님께 저는 이제 임지성 감독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어린이 영화제에서 초청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살짝 제 느낌에는 좀 당황하신 듯한 이 영화는 어린 영화는 아닌데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첫 이 GB 시간을 여는 질문으로 감독님들께서 또 우리 배우분들께서 어린이 영화제 초청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 질문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정말 어린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맞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조금 넓게 생각해서 좀 청소년 그 기까지 좀 다루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좀 발을 걸쳐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그 저희가 19에서 20살 넘어가는 그 시점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좀 중요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20살이 갓 됐을 때 그 고민들과 그때 변화하는 친구 관계의 변화들, 감정들을 좀 어린이 분들이 좀 미리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재은 감독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왜 이걸 초청해 주셨을까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충분히 그 세대들과도 미리 나눠볼 수 있는 고민들이나 그런 가치관에 대한 생각들 이런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그렇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상영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희 또 의정을 또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두 배우님들 어린이 영화제 아마 처음이실 것 같은데 혹시 오신 느낌, 소감 어떠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린이 영화제 초청됐다고 해서 좀 많이 신기하고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이걸 보면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어린 친구들이 지금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냥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영화제라고 들어서 저도 다 똑같이 어린이들이 이 영화의 주제를 좀 잘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요즘 어린이들도 근데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볼 것 같고 어린이들도 잘하면 이 내용을 보고 뜻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좀 당황을 했었지만 그래도 괜찮게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초등학생들 생각하면요 꿈이 공무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싶어서 벌써 초등학생들이 꿈을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내 삶은 안정적이고 싶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흐르는 어떤 여러 가지 정서들이나 느낌들이 이거는 초등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불안감, 그런 정서들에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만의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른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초청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질문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문들 이제 드리기 전에 감독님들께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2017년도에 한겨레 영화학교에서 만나셔가지고 영화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공동 연출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이 연출을 하시는데 역할 분담을 좀 하시고 또 이 이야기가 어떤 방식으로 또 시작이 됐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은 되게 짧은 단편 영화였어요. 처음 시작은 정희가 민영이의 집을 간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장편이 됐고 처음에는 제가 되게 간단한 버전의 단편 시나리오를 먼저 써서 같이 해볼래? 라고 약간 제안을 먼저 줬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같이 해주겠다고 해서 네, 같이 하게 되었고요. 역할 분담은 사실은 저희는 다른 공동 연출자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어서 그냥 처음 시작을 모든 걸 다 같이 해보자라는 좀 마인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출도 그냥 모든 테이크를 다 같이 보고 매 테이크 끝난 다음에 이런 점이 나는 그렇고 그럼 언니 어때? 그러면 이런 점 그러면 그걸 합해서 배우분들이나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었고 편집도 그냥 노트북 한 대를 두고 정말 같이 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런 식이 조금 이제는 정립이 돼서 좀 오히려 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뭐 소품들이나 이런 것까지 너무 리얼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감독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임지선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된 것이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런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이 질문은 재은이가 답변을 맡고 있어서 재은 감독님. 네네. 네, 처음 영화를 좀 써야겠다라고 구상하게 된 계기는 좀 영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민영이랑 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성격은 굉장히 많이 정의 같은 성격인데 4차원이시군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러 갈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만이기도 했고 또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 이렇게 굉장히 설레고 들뜨고 만나면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고 먼 길을 갔던 적이 있는데 막상 그런 감정들이 정말 무색할 만큼 정말 너무너무 서운하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통했나 하는 서로 다른만을 느끼고 돌아온 날을 좀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좀 그날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는데 어느 날은 어쩌면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서운함의 크기가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조금은 더 이 날이 되게 소중하고 그렇게도 생각이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좀 그런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다루고 싶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다루는 단편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또 이렇게 장편이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상도 받으시는 그런 영화로 또 전개가 됐네요.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여기 질문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배우님들의 연기가 인상 깊었는데 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표정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부분들이 감독님의 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에서 연기 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 같이 받아서 전 윤서영 배우님의 연기가 무표정의 연기가 너무 리얼했거든요. 평소의 모습과 거의 뭐 흡사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무표정의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전 좀 또 특이했던 게 서로를 마주보질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연기를 하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감독님들이 어떻게 이 디렉션을 주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기 톤을 잡을 때 저희의 이야기가 막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현실적이고 이렇게 세세한 감정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서 어떤 막 연기 톤이 막 과장되기보단 좀 절제되고 조금 담담하고 담백한 톤을 좀 유지를 하려고 했어서 아무래도 그래서 막 엄청 표현적이보다는 좀 절제된 표현들이 많이 있고 표정도 아무래도 그래서 좀 무표정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배우분들한테 미안한 게 그런 여지들이 좀 없었어요. 그런 게 좀 확실했어서 그리고 김주아 배우 같은 경우는 이거랑 전혀 반대의 성격이거든요. 되게 러블리하고 애교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좀 애를 먹었지 않았을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서영 배우도 되게 저희가 많이 누르려고 그러니까 표현하려는 거를 좀 되게 담백하게 표현하려고 좀 리딩 때 많이 맞춰봤던 기억이 있어요. 윤성 배우님은 연기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원래 연기를 하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꼭 애써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작품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연기를 많이 좀 어려워했었어요. 할 때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그냥 하는 김에 뭐 진짜 최대한 노력해보자 해서 무표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머릿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표정이 뭘까 정말 무념무상의 그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 캐스팅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캐스팅할 때 혹시 어떤 배우들 캐스팅해야겠다 뭐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정희 역 같은 경우에는 김주아 배우님을 캐스팅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되게 순하지만 단단한 얼굴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좀 무표정으로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 보이는 얼굴이 필요했고 네, 정희 역 맡은 김주아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셨고 서영 배우가 연기한 민영이라는 캐릭터는 저희가 캐스팅 과정은 유튜브에서 되게 짧은 웹 드라마 같은 거를 봤는데 거기서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드려서 연락드린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그 테니스장 아들 역 맡은 동민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 전에 많이 영화 경험은 많이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새로운 얼굴?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좀 새롭게 좀 그런 일상을 좀 담을 수 있는 얼굴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임종인 배우님 저희 앞에 앉아 계신데 그 제주도로 떠나는 그 모습 연기하실 때 너무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또 연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감독님과 첫 미팅하실 때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또 시나리오를 받으시고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내 연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준비도 하셨을 텐데 그런 준비 과정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일 캐릭터를 그 리딩하러 갔을 때 처음 접해 보고 딱 대사를 봤을 때 제 일상 대사랑 그 말이 너무 적었길래 일단 거기서 처음에 반했고요. 너무 완벽한 캐스팅이었군요. 표정도 많이 안 써도 된다고 네.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반했고요. 감독님들은 그게 좀 미안하셨는데 이거 너무 나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게 좀 더 재밌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제주도 씬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로서 조금 오버를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오히려 더. 네.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제목이 김민영의 성적표가 아니라 성적표의 김민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아마 이 질문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김민영의 성적표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읽히고 또 저에게도 익숙한 그런 제목이어야 할 것 같은 이름인데 제목이 왜 성적표의 김민영일까요? 영화를 보면 아시다시피 성적표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의와 민영의 마음을 모두 이렇게 아우르고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그러니까 민영이한테는 지금 현실적으로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과 앞으로 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정의한테는 그런 민영이를 봤을 때 그런 민영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기도 해서 이게 명사지만 그 민영이를 되게 수식해주는 좋은 수식어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강조의 의미로 앞에다 썼고 그리고 그걸 끌어가는 어쨌든 간의 주인공은 정의임에도 그 민영이가 제목에 쓰인 이유는 약간 정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기도 한데 그만큼 민영이가 정의한테 되게 큰 존재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좀 민영이를 좀 제목에다가 적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영 배우님 또 영화 찍으시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장면 또는 뭐 찍으실 때 기억에 남는 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항상 숲 장면이 떠오르는데 진짜 날씨도 정말 습하고 정말 덥고 축축하고 또 정말 숲이었어요. 진짜 숲이어서 벌레도 정말 많고 다들 모든 촬영 스태프분들이랑 모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올라가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촬영 내내 한 번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또 영화 속에서도 너무 좋은 장면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때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숲 장면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직 또 질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숲 장면 먼저 좀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마지막 숲 장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넣으신 거의 의미가 예,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정서가 외로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외로움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숲 그림을 정의가 그리기도 하고 숲에 대한 이야기도 정의가 하는데 그래서 정의가 되게 외로운 인물이구나는 앞에서 따라가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런 정의가 민영이의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민영이 일기장과 그런 일기장을 보면서 민영이 또한 자신과 같이 되게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동질감을 많이 느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뭐 외로움에 대한 질문 중에는 뭐 누가 더 외로울까라는 질문도 있었고 좀 그런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질문이 이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의와 민영이는 어떤 부분에서는 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라고 이제 이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본인에게서 정의와 민영이의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 있을까요? 또 윤서영 배우님은 실제 본인이 정의와 민영이 중 누구에 더 가까운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윤서영 배우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실제로 뭔가 사실 둘 다 저랑 좀 많이 다른 편인데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가까운 인물을 뽑자면 차라리 민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영이처럼 그렇게 오랜만에 본 친구를 막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사실 좀 영화에서 보면 정의는 좀 많이 4차원이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엉뚱하고 좀 참신하고 신선하고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의에 비해서는 민영이처럼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을 먼저 바라보는 느낌이 강해서 실제로는 민영이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기하시기가 하나 편하셨겠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갔던 부분도 많았어요. 감독님들은 어떠신가요? 우선 이 영화의 대사를 저희가 만나서 같이 쓰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좀 한 롤씩 한 역할씩 맡아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는 거였어요. 그냥
이 상황만 던져주고 저희들이 그냥 서로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대사를 해봤는데 그때 맡았던 역할은 제가 정희였고 이게 민영이를 좀 많이 맡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정희에 저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정희가 저는 되게 상황들도 그렇지만 어떤 내재된 외로움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점이 비슷하고 우정이라는 게 성인이 한참 지나서까지도 지금까지도 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희가 하는 많은 생각들과 좀 그런 것들이 제가 평소에 좀 했던 생각이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두 모습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겉으로 발현이 되는 거는 민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좀 일에 정유와 민영이가 여기 바로 계셨군요. 네, 저는 일을 할 때 일이 이렇게 중요도가 커질수록 저도 그것만 이렇게 파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좀 그럴 때나 아니면 저도 20살 무렵에 이렇게 재수, 삼수 이렇게 하면서 좀 제 거에 집중하느라 친구를 좀 기다리게 했던 기억도 있었어가지고 민영이 입장에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되게 일상적인 모습들에서 또 감독님들의 경험들 속에서 소재들을 뽑아내고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보면 그런 일상들 속에서 들어와 있는 설정들이 되게 좀 거시적인 설정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세 친구들이 한 명은 대학교 해외 명문대학으로 들어가고 또 한 명은 지방대로 가고 또 한 명은 진학 포기로 설정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잡은 건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질문도 좀 올라왔거든요. 뭔가 어떤 사회적인 또는 거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그 틀 안에서 일상을 좀 이렇게 스며들게 한 것인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처음부터 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친구들이 20살을 기점으로 서로 다 다른 선택을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영화는 사실 어떤 주인공이 어떤 선택들을 해가느냐에 따라 그냥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선택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수산나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냥 좀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좀 그냥 지내오면서 항상 옆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친구여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좀 가고 그 관계들은 사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요. 전과 비슷한 관계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을까? 혹은 하지 못할까?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삼행시 동아리라는 게 그 설정이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질문인데요. 실제 삼행시 동아리라는 이것이 실제 경험이신지 이런 설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이거는 제가 좀 평소에 생각하고 싶었던 동아리 같은 거였는데 사람들이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하지는 못했고요. 그냥 좀 영화적으로 본다면 이 세 친구들이 정말 우리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이거를 그냥 영화 외적으로 제가 생각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예능에서는 되게 좀 센스 있는 예능적인 삼행시를 좀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는 되게 지금도 사실 되게 떨리는데 이런 자리에 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좀 갑자기 삼행시를 시킨다거나 약간 이럴 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동아리처럼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갈고 닦으면
이게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에서 시작했던 그룹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수산나 배우분 캐스팅 이야기도 궁금하다는 질문도 올라오고 또 동시에 수산나는 이제 제주도에 여행 가는 상상을 제외하고는 그게 등장하지 않는데 이 수산라는 캐릭터를 구성하고 또 그게 배치하는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제 이런 질문을 또 올려주셨거든요. 수산나 역할을 맡았던 손다현 배우도 그 종민 배우랑 마찬가지로 영화 경험이 없었던 배우분이시기도 하고 종민 배우를 발견했던 그 캐스팅 사이트에서 같이 발견한 내 친구이기도 합니다. 일단 캐스팅 그렇고 그 제주도 씬 이후에 그 성적표 씬에도 사실 잠깐 나오긴 하거든요. 산나의 근황과 그런 외로움들이 살짝 비춰지는 장면으로 끝이 나긴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좀 장벽이 있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또 그 그러니까 민영이가 정희한테 서운함을 줬듯이 정희도 그러니까 수산나한테 서운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관계성에 대한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수산나의 입장에서는 되게 대낮에 하버드라는 되게 치열한 곳에서 시간을 내서 삼행시 클럽에 참여를 하는데 또 이 친구들이 조금 그 삼행시 클럽에 소홀한 측면이 보이면 이 수산나란 친구도 되게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도 좀 같이 보여주고 싶었던 목적도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감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항상 주인공들이 이렇게 앞만 보면서 무표정으로 대사를 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떤 경우들에 이제 서로를 바라보고 하는 경우들도 뭐 살짝씩은 비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앞을 보고 하다가 좀 정면으로 이렇게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이 이제 정희하고 민영이가 좀 싸우는 그 장면, 그러니까 서운함을 처음으로 토로하는 그 장면에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응시한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영화의 전개상 거기가 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쭉 올라가면서 정희가 뭔가 이렇게 터트렸을 때 민영이의 반응이 그 어떤 그런 비슷한 에너지로 뭔가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바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좀 흥미롭다, 그리고 좀 특이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혹시 뭐 그 장면에서 이렇게 비하인드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 아니면 뭐 윤서영 배우님 그 뭐 찍으시면서 뭐 비하인드는 그 뒤 바로 이어지는 뒷장면에서 보드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네. 엄청나게 빵 터지잖아요. 네네네. 그게 사실 연기가 아니었어요. 현실로 진짜 그냥 맞춰보다가 진짜 웃음이 터진 거였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네. 그 장면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정희가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의 서운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응하고 끝낸다고? 왜냐면 대본에 약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꼬리를 실룩거리는 내가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그게 네, 있었군요. 그래서 이게 전개가 이렇게 되나? 그랬는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기도 했고 생각을 많이 해보기도 했고 하면서 내려진 결론은 이 두 친구가 고등학교 때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잖아요. 이 영화에 다 비춰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연대와 유대가 충분히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입꼬리를 실룩거리게 된 건 정희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 거에 대한 어떤 당황스러움도 있었고 근데 또 화를 내면서도 나쁜 말은 못하고 내가 투명인간이야? 막 이런 말이나 하니까 너무 그 미안하면서도 귀엽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무마될 수 있었던 건 언젠가 이 친구들이 다시 재회를 하고 친하게 지내게 됐을 때 이 사건도 또 웃으면서 꺼낼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이야기가
정말 윤성 배우님의 그 표정에서 실룩거림에서 정말 고스란히 다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장면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정희가 나 밤새울 거야 하면서 잘 자 했는데 금방 또 자잖아요. 그래서 둘이 또 이렇게 웃는 그 장면들도 또 동시에 좀 생각이 나고 그 두 배우의 어떤 두 친구의 케미스트리가 되게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테니스 사장님 진짜 테니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테니스장에서 알바하는 장면이 정말 재밌었는데 감독님께서는 테니스장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우선 테니스장 사장님은 연기자 분이시고요. 네, 근데 좀 너무 리얼하게 연기하셔가지고. 약간 겸업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아. 일을 하시면서 이런 네네. 틈틈이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리얼함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한눈에 반해서 캐스팅을 했고 테니스장을 한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의 반 테니스 선수세요. 그래서 거의 주말에는 코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네, 테니스장을 다니셔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고, 또 정희가 그 1년을 이런 자기만의 속도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조금 어떤 장소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조금 평화로우면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정의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임종민 배우님은 이제 테니스장에서 정의와 어떤 이런 관계들이 쌓여가는 어떤 그 장면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임종민 배우님이 생각하시기에 극 중에 그 캐릭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었을 것 같으세요? 자기만의 속도로 준비를 잘 해 나갔을까요? 참 애매하는 게 정희가 또 테니스장에서 네. 사라졌으니까 항상 또 혼자서 홀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희가 떠나갔을 때 아버지한테 나 친구 없길 바라냐고 하면서 되게 서운해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친구가 간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정희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되게 아쉬웠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질문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답변을 해주신 부분들에서 답이 나온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은 고등학교 기숙사는 실제 기숙사를 빌린 건지 궁금합니다. 소품이나 여러모로 너무 리얼해서 놀랐다. 네, 이렇게 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지방에 있는 실제 고등학교 기숙사 때 원래 4인실인데 2인실로 좀 저희가 개조를 해서 네. 했고 또 재현이는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가져왔고 네. 실제 여고 기숙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소품들을 그래서 네.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소품들 다 모으고 사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 그래서 후기 중에 되게 크레이지 K 여고 기숙사를 잘 반영했다는 그런 후기를 봤을 때 되게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디테일들이 되게 놀라운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이제 감상 을 남겨주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시거든요. 네, 빨리 여기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질문이 아니어도 저는 영화 이렇게 봤다 이런 감상 남겨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제 진행되는 핵심 장소가 청주예요. 왜 청주일까요? 일단 정의의 모델이 되는 주변 인물도 한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실제로 나온
실제 고향이 청주이기도 하고 또 저도 충청도 사람이어서 좀 익숙하게 좀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막 너무 시골도 아니고 너무 도시도 아닌 그 애매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사이즈 그런 네. 것 어감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여러모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 또 전주영화제 대상 수상 축하드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무주, 평창, 구로 등등 많은 영화제 초청되면서 지휘를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데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소감, 네, 이런 행보에 대한 소감이 또 어떠신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네, 우선 너무 감사하게 좀 좋은 상영 기회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상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주 대상은 사실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거여서 더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 약간 부담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보를 모르고 보셨을 때 사실 더 재밌게, 기대 안 했는데 재밌네? 약간 저는 이런 네. 류의 영화가 이런 말이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근데 많이 기대하고 보신다면 어쩌면 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까 좀 불안한 마음 매 순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후반 작업을 한참 하고 뭔가 막히는 때마다 이게 어떤 영화제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근심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사실 말이 안 되고 너무나 감사한 날들의 연속인 것 같고 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좀 많이 틀릴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공감의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저희 어떤 완성도를 넘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촬영을 한 건 2년 전에 18살 때 촬영을 했고 지금은 20살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촬영 끝나고 고3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개인적으로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하나씩 감독님들한테서 오는 그래서 원래는 좀 연기에 대한 마음을 잠시 접어두고 또 취하 규정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매달 영화제를 다니고 GV를 다니고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하면서 이런 일정들이 제 일상 또 다른 일상이 되니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18살 때 연극을 저는 하다가 처음 영화를 18살 때 그러셨군요. 찍게 돼서 이제 저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교에 가서 저도 연극을 하다가 이걸 들었을 때 첫 영화가 되게 많이 영화제에서 불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신기하다, 좋다, 주변 사람이 이러니까 신기하다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첫 영화가 되게 많은 영화제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고 연기에 대해서 한 단계를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가 개봉도 이제 곧 하게 되겠죠? 네, 개봉하면 더 바빠지실 거예요. 더 큰 극장, 더 큰 무대에서 또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실 텐데, 뭐 지금 뭐 예행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이 느낌을 충분히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감독님들에게 좀 질문이 왔는데요. 이후에도 공동 작업을 하실지 아니면 차기작을 각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다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네요. 네, 사실은 좀 열어두자라고 좀 입을 맞춘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이거를 굉장히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단편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또 둘의 각자 생활 때문에 좀 간헐적으로 만나서 시나리오 쓰고, 간헐적으로 만나서 추가 촬영하고, 간헐적으로 편집하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서로의 삶을 좀 많이 충실하게 살지 못해서 지금은 약간 서로의 좀 삶을 일단 살고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은 일상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고 계시는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으로 좀 에피소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하나는 정의가 급하게 트리제로를 찾아서 테니스장을 꾸민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질문 하나 하고, 수능장에서 정의가 시계를 양보하는 에피소드는 나중에 정의가 알바 자리를 구할 때 위한 그때를 위해 등장한 에피소드였을까요? 정의가 시계를 다시 돌려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우선 트리는 정일이와 정의가 대화를 할 때 네, 정일이가 이 공간에 상상력이 없고 나는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의는 되게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좀 별 말 아니었, 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이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계 에피소드는 사실 실제 제 친구 중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수능을 생각을 안 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이게 수험표 할인도 되고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남들이 하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수영장에 갔는데 앞 사람이 시계가 없다 그래 자기 시계를 빌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재밌고 너무 한국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꼭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선 처음 그 시계 장면이 먼저 있고 정일이 장면이 좀 나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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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지막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네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들께서 이 작품을 기획하실 때 참고했던 레퍼런스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없다면 어떤 감독님 혹은 작품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작품을 좋아하시는지 또는 어떤 감독을 좋아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레퍼런스는 좀 단계마다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 뭔가 기획했을 때는 좀 오정 영화가 어떤 게 있을지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고양이를 부탁해를 조금 많이 이런 좀 서로의 고민을 녹일 수 있는 이런 좀 영화를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영화도 있었고 또 그 일본 영화를 주로 참고를 했어요. 만들 때는 거기서 린다라는 그 배두나님 배우님 네. 나오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런 우정 영화들 많이 참고하고 네 주로 톤적으로 좀 소소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 영화들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임 감독님은 따로 뭐 패스할까요? 네, 주로 담백하면서도 소소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확실히 일본 영화들이 많아서 네, 일본 영화 많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계획이 좀 어떠세요? 일단은 교정을 다 마치셔야 할 것 같고, 네. 올해 많이 남았어요. 너무 교정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하고 싶고요. 그동안에 이제 저 스스로 더 좋은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바로 승낙을 할 것 같고 그 기회가 오기 전에는 저는 좀 연극을 더 주로 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연기자의 길을 좀 더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임 배우님을 만나려면 연극 무대에서 이제 뵈야겠군요. 네. 네, 오늘 성적표의 김민영 시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이 영화제 프로그래머로서 이 영화 선정의 변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말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제주도 여행씬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게 한국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한국인은 뭔가 우리가 상반기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여름에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또 하반기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여행 가는 거, 마치 여행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일상이 없어지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약간 한국인의 삶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의 그 씬에서 뭔가 그런 부분을 콕 집어주는 듯한,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일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데 정의가 그거를 아니야, 그게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낭만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모두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선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좋은 의미가 담긴 영화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성적표의 김민영 GBC가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